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바하마에서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 미국 여성의 남편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거친 바다에서 보트 타기 도중에 물에 빠졌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수사관들은 이 사건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로앤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 긴급 속보판입니다.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이 충격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언 후커가 구금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리넷 후커 사건과 관련하여 바하마 왕립경찰청의 발표로 막 전해졌습니다. 당국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하자면 경찰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임을 알리며 미국 국적의 59세 남성 이 오후 7시 직후에 구금되었다고 대중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4월 8일 수요일 마시하버에서입니다. 그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경찰은 브라이언 후커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AP통신과 다른 언론들은 그들의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사람이 실제로 리넷 후커의 남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경찰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그를 오후 7시 30분쯤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저녁 아바코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근거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가 용의자로 체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이 녹음 시점에서 후커가 변호인을 두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그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보조경찰청장이 로이터 성명에서 상당한 이유이라는 말을 쓴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수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브라이언 후커가 주장한 비극적인 사고, 그 이상이라고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미 해안경비대가 이번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AP통신에 형사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최근 전개로 이어진 구체적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토요일 밤부터 리넷 후커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후커는 두 사람이 8피트짜리 딩기, 즉 뒷부분에 엔진이 달려있고 바닥이 단단한 그런 종류의 고무보트를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딩기보트에 있었는데 솔직히 두 사람이 타기에는 비좁았습니다. 그때 리네트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엔진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브라이언 말대로 그녀와 함께 물속에 들어갔고 이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브라이언은 땅까지 노를 저어가야 했다고 주장했고 거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마리나에 도착했고 그때서야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이 시작됐다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해집니다. 현지 당국은 그날 밤 바람이 많이 불었고 솔직히 그렇게 작은 고무보트로 나가기에는 전혀 이상적인 조건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람은 18, 20노트, 즉 시속 약 20, 25여 마일이었습니다. 현재 당국은 리네트 후커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말에 따르면 물에 빠진 이후로 이미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한 구조 관계자는 MBC 뉴스에 현재로서는 구조가 아니라 수색 작업, 즉 시신을 찾는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리네트의 딸인 칼리 에일스워스를 면담했으며 그녀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언론에 후커 부부가 종종 소셜미디어에 바다 여행을 공유했지만 과거에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특히 브라이언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었고 과거에 자신의 어머니인 리네트 후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사례를 언급하며 브라이언이 리네트 후커를 목 졸라 기절시키고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부는 약 10년 동안 바다를 여행하며 이런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에 리네트의 딸이 제기한 구체적인 주장들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것들은 단지 주장일 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리네트 후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저희 보도에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큰 속보가 나오기 전에 녹화된 것입니다.
이 영상은 후커 가족이 4주 전 바하마에서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수로에서 패들보드를 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부의 소셜미디어 채널, 그리고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매우 활발하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채널 이름은 세일링 후커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카리브해의 멋진 장소들을 여행하는 영상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들의 틱톡 계정에는 우리는 BS에서 벗어나 항해를 시작한 결혼한 부부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을 보면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5날 전 바하마에서 즐기는 마지막 틱톡 게시물입니다. 이 부부는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3년 전 텍사스에서 배를 샀습니다. 큰 범선에는 장거리 여행이 가능한 좋은 선실이 있고 후커 부부는 항해 경험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배를 샀다고 발표한 영상의 일부로 브라이언이 안전 하네스를 착용하고 돛대에 오르는 모습과 리넷이 그를 지켜보는 장면입니다. 이런 배를 타고 그들처럼 장거리 항해를 하려면 그리고 그들이 10년 동안 이런 항해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팀워크와 배려가 필요하며 허커 부부가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안전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 일어났다고 알려진 일이 다소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 사진은 후커 부부가 바하마에서 올린 마지막 틱톡 영상에 포함되어 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딩기라고 보이는 작은 보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보트는 공기 주입식의 단단한 바닥과 뒤쪽 엔진이 있으며 두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토요일 밤 8피트짜리 딩기에 타고 있었고 그때 리넷이 물에 빠져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보트가 그들이 탔던 것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브라이언이 자신과 리넷이 바하마의 호프타운에서 엘보키까지 이 딩기 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밤 7시 30분쯤에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어두웠고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시속 18공노트에서 22공노트 사이로 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보트 운전자가 아니라면 이는 시속 20마일에서 25마일 정도라는 뜻입니다. 브라이언은 리넷이 딩기보트에서 떨어졌고 그녀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 열쇠도 함께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보트 사진을 다시 보면 공간이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강한 돌풍이 불었다면 누군가가 균형을 잃고 떨어질 수도 있었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리네트가 딩기보트 측면에 걸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말이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네트의 딸은 이제 그 시나리오에 반박하고 있으며 곧 자세히 다룰 만큼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바하마마시 하버에 있는 이 마리나에 도착하는데 일요일 아침까지 몇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리네트는 몇 시간 동안 실종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이 리네트가 정확히 어디에서 물에 빠졌다고 주장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지도를 보면 마시아버가 허커스가 가겠다고 했던 곳에 만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육지에 도착한 뒤 수사관들은 그가 누군가에게 상황을 전했고 그 사람이 당국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리네트를 찾기 위해 항공, 해상, 육상에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말을 빌리자면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보트 이름은 소울메이트이고 이들은 10년 동안 바다에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많은 범죄 실화 이야기에서 흔히 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조금 걱정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네트의 딸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 부부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네트의 딸은 칼리 에이스워스이며 미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새아버지입니다. 그녀는 MBC 뉴스에 자신의 의견으로는 경험 많은 선원이자 건강한 사람인 자신의 엄마가 그냥 배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에이스워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커 부부는 가정폭력 이력이 있었다고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브라이언 후커가 과거에 리넷을 목졸라 기절시키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 인터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믿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이 리넷을 목졸라 기절시키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위협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 일이 2년 전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제가 배경 조사를 해본 결과 브라이언과 리넷 후커와 관련된 어떤 체포나 기소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모두 리넷의 딸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주장일 뿐입니다. 에이스워스, 즉 딸은 그 후에
브라이언이 엄마가 사라진 후 일요일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브라이언이 자신에게 전화했을 때 단조롭고 침착한 목소리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사건에 범죄 개입이 있다고 의심하냐는 질문에 에일스워스는 폭스뉴스에 지금은 약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에일스워스는 평생 브라이언을 거의 알았으며 4살 때 브라이언이 어머니와 결혼해 제 아버지 자리를 금방 대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브라이언이 항상 집안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를 분노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과거에 브라이언이 딸 중 한 명의 목을 조른 적이 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경찰이나 수사관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보면 브라이언 후커에 대해 그의 의붓딸이 매우 강한 표현과 치명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스워스는 이제 그녀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브라이언은 이제 곧 우리가 다룰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의붓딸은 브라이언이 엄마가 물에 빠진 후 자신이 던진 부양기구를 당국이 발견했다고 전화로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토요일 밤부터 리넷을 수색해온 지역 소방 및 구조대의 책임자는 이제 이 상황을 시신 수습 작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MBC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바하마 당국과 협력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CBS 뉴스는 바하마에서 브라이언 후커를 찾아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에는 브라이언이 주차장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CBS 뉴스가 입장을 물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페이스북에 성명을 올렸습니다. 그는 예측하기 어려운 해상 상황과 강한 바람 속에서 발생한 최근 보트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리넷이 바하마 엘보키 근처에서 우리의 작은 딩기보트에서 떨어진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썼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바람과 해류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녀를 찾고 있으며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바하마 국민들을 도움, 특히 호프타운 자원 소방 및 구조팀, 바하마 왕립경찰, 바하마 왕립 방위군, 그리고 미국 해안경비대가 리넷을 우리 곁으로 데려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리넷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용문 끝. 저는 브라이언 후커에게 최근 인터뷰에서 그의 의붓딸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이 있는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붓딸인 칼리 에이스워스와도 연락을 취했고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그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이클 윙클먼 해양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카리브해에서 벌어진 이런 사건들을 다룰 때마다 러앤드크라임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후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작은 보트에 타고 있었고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리넷이 물에 빠질 때 열쇠도 함께 떨어져서 자신이 직접 노를 저어 해안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물에 대해 알고 있고 또 당신이 다루는 사건들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의 말을 믿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당한 절차가 있기 전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 이야기에는 확실히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크리스. 끔찍한 사고이거나 아니면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의 가능성을 제쳐두고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이론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경험 많은 항해자들이에요. 바다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딩기보트에 올라타서 해안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마 바다가 거칠어서 그랬을 거예요. 경험 많은 항해자라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이나 알 수 없는 기상 시스템이 아니라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조사해본 바로는 이미 알려진 한랭 전선이 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지나가는 건 강한 폭풍입니다. 분명히 허점이 있어요, 크리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18에서 20노트의 바람이었거든요. 배를 타지 않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시속 20에서 25마일 정도의 돌풍이 부는 겁니다. 제 말은 그들의 유튜브만 봐도 많은 영상을 올렸고 그들이 뭘 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게 보여요. 대단한 여행도 많이 했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딩기보트를 타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네, 맞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만약 그들이 폭풍을 피하려고 했다면 이해가 가요. 아마도 육지에 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랬다면 그들은 더 일찍 떠났을 거라 생각해요. 네, 밤 7시 30분에 나가는 건 이미 어두워요.
알다시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할 만한 행동 같지는 않아요. 동시에 우리가 리네트 후커의 시신을 찾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지 당국은 이제 수색이 아니라 시신 수습 임무라고 말했죠. 벌써 며칠이 지났으니까요. 브라이언에 따르면 그녀는 밤에 작은 보트에서 바다에 빠졌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통계에 따르면 처음 24시간 안에 발견되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브라이언이 그녀가 바다에 빠졌다고 한 이야기엔 허점이 많아 보여요. 그가 접근 못했다는 것도 의심스러워요. 제 아내가 물에 빠졌다면 그 배에는 구명조끼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고 아내를 구하려 직접 물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바하마 당국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할 텐데 아직까지 시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한밤중에 일어났으니까요. 그는 선박 열쇠도 없고 노를 저어 마시 하버 해안까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그의 이야기가 실제로 사실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의 기초죠. 물론 저는 항상 민사 쪽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치면 저는 그들을 민사 사건에서 대변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하는 조사와 형사 당국이 하는 조사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브라이언의 이야기이며 당국이 그의 말을 믿는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브라이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서 그가 취했는지 아닌지 알아볼 기회가 있었다면,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간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들이 거기 간 이유가 나쁜 날씨를 피하려고 간 건가요? 아니면 바에 가려고 간 건가요? 저는 마이애미 토박이입니다. 저는 카리브해 바하마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바하마에는 육지에 재미있는 바들이 정말 많아요. 딸들은 그들이 술을 자주 마셨고 관계에 다소 불안정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딸과 인터뷰도 원할 겁니다. FBI가 사건에 관여한 것도 압니다. 그래서 바하마 왕립 당국과 FBI가 함께 조사하며 검토할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자료들이 실제로 브라이언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니면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에 사람들이 이것이 사고였다고 판단하게 될까요? 그리고 의붓딸은, 제 말은 그녀가 제기하는 주장들에 있어서 이 인터뷰들에서 정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말은 아주 공개적으로 이 관계가 소셜미디어에서 보였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가정폭력 이력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관계가 매우 불안정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바하마 당국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신다면요. 그녀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바하마 당국에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고 변호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실제로 리네트 후커가 바다에 빠진 순간을 알아내는데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카를리였던 것 같은데, 카를리가 분명히 나와서 술을 많이 마시고 관계가 불안정했던 사람들에 대한 매우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은 분명히 어떤 수사기관이든 조사하고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상당한 비중을 두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그녀가 말하길 브라이언이 그녀에게 소식을 전할 때 목소리가 단조롭고 침착하게 들렸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약 그게 나였다면 그런 전화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동시에 이 사람은 그녀가 바다에 빠진 후 엔진키가 없어서 해안까지 엄청나게 긴 거리를 노를 저어 돌아온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페이스북에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또한 페이스북은 공식 성명 대신 꽤 캐주얼하게 발표했는데 법률 사무소를 통한 것과 다르죠. 하지만 저는 이게 변호사가 쓴 것처럼 느꼈어요. 저는 그의 배경은 모르지만 그는 관련 부서 모두에 감사를 전했고 저희 가족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나쁘진 않지만 그의 성명에서 눈에 띈 점이 뭐였나요?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크리스. 그 성명을 읽어봤는데 정말 짧았어요. 굉장히 퉁명스러웠죠. 그 안에 감정이 많이 담겨 있지는 않았어요. 글쎄요, 그에게 일말의 여지를 주고 싶다면 그는 충격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가 대신 작성해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뻔하고 마치 그런 상황에서 챗GPT가 해줄 법한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의 말투가 차갑고 단조로웠던 것도 좋게 보면 그가 충격 상태였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제 경험상 저는 슬픔에 잠긴 가족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자주 상대하지만 그런 반응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반응은 엄청난 슬픔, 엄청난 압도감,
엄청난 비탄, 그리고 끊임없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이 없다는 건 의심스러운 부분이냐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면 저는 브라이언도 적법한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당신은 단지 의견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네, 저는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만약 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게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인생의 사랑인 여성이 바다에 빠지고 당신은 다가가려 했지만 조류에 밀려 해안까지 노를 저어 가야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무섭고 엄청나게 슬픈 일로 들립니다. 뭐 어쨌든 분명히 슬픈 일이죠. 당신이 그의 변호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는 현재 외국에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내가 바다에 빠진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붓딸이 매우 심각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에게 압박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의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게 되나요? 글쎄요, 크리스, 그건 저에게 좀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저는 민사 쪽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건을 밀고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사 변호사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그들은 의뢰인, 기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브라이언이 그에게 자신이 했다고 인정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해도 정말로 사고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는 제 의뢰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TV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길 바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너무 빨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야기를 꼭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싶다면 진실을 알리세요. 당신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크리스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왜 그런지 설명할게 라고 말하세요. 처음엔 충격이었고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사랑이에요. 바로 뒤따라 물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차갑고 딱딱한 공식 입장문을 내는 것 중에서 또다시 더 많은 의심 신호가 생기는 거야. 정말 그래. 우리는 그에게 연락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는 언제든지 출연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입장도 듣고 싶어. 비록 그가 주장하는 일이 일어난 지금이 정말 힘든 시기라는 걸 알지만 말이야. 지금 이 시점에서 바하마 당국이 이런 사건들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당신이 민사 쪽에 있는 건 알지만 그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아직 기소된 건 아니지만 바하마 당국 입장에서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실시간으로 본 바로는 아직 아무런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바하마 당국은 종종 섬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곤 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가 섬을 떠날 수 있냐고요? 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면 그가 비행기나 배 타는 걸 막을 수 있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저는 그가 나라를 떠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해지죠. 만약 그에게 변호사나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가 출국한다면 그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완전히 무죄이고 이 일이 정말 끔찍한 사고였다고 해도 말이죠. 이런 종류의 수색이나 사건이 벌어질 때 바하마 당국은 어떤 편인가요? 바하마는 분명히 엄청난 관광지잖아요. 보트 이용자는 많아요. 포커스뿐만 아니라 저도 남부 플로리다에 살았고 보트로 바하마 서쪽 끝에 가는 건 정말 쉬워요. 이런 사건에 대해 바하마 당국은 어떤 편인가요? 저는 그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상. 그리고 저는 그들과 수십 번도 넘게 일해봤거든요. 그들은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상황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죠. 그리고 종종 FBI와 협력해서 일하기도 해요. 그들은 자기 일에 정말 능숙해요. 특히 로열 바하마 해양청은요. 사고 조사에 정말 뛰어납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들이 크루즈 회사와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분명히 이건 크루즈 선박 사건은 아니지만 크루즈 산업이 이 지역에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봅시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와 FBI에 관해서는 국무부가 성명을 내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바하마 관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이런 일에 능숙하고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국무부나 FBI의 지원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은 바하마에서 일어났으니 바하마의 사건이지만 피해자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FBI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만큼 많이 또는 적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FBI는 처리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리네트가 실종된 사건이 반드시 그들의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FBI 입장에서는 충분한 자원이 투입된다면 그쪽에 의존할 거라고 봅니다. 실종자 사건에서는 해안경비대가 즉시 투입되어 구역을 설정하고 수색과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시신 수습 임무라고 합니다. 저는 해안경비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신을 찾는데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조 작업에 참여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바르셀로나에서 미국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시신은 해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미국 대학생 수디샤 카난키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봄방학 중에 어떤 일이 있었고 시신이 해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에서 브라이언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수로와 그 주변 지역을 볼 때 무엇이 그렇게 수습을 어렵게 만드는 건가요? 실제로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도 있고 해류도 있고 시신이 물을 머금고 바로 가라앉았는지 여부도 있습니다. 변수가 정말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리적으로 너무 넓은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역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해안경비대가 아무리 훌륭해도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처럼 매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곤란할 수 있지만 의붓 딸 칼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녀가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있다고 한 걸로 압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사는 그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녀의 친어머니와 오랜 기간 함께한 의붓아버지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즉 수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녀 같은 사람에게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녀가 변호인을 고용했다면 그 변호인은 수사에 적극 관여하려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카를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비슷하지만 대신 당국에 전화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녀가 소송,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소환장 발부 권한을 갖게 되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상대로 증언 녹취를 진행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기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민사 변호사는 수사 진전을 위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6개월 후에도 여전히 질문이 많다면 그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직접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질의응답입니다. 또 기록을 확보하고 남편이 아내를 대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변호사가 조사를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네, 재정 문제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은퇴했고 여행도 자주 다니며 요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색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은 시신 수습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건 토요일 밤이고 지금 우리는 수요일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색이 진행 중이라면 놀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길게는 72시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상황에서는 분명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아직도 의문이 많습니다. 마이크 윙클먼 해양 변호사님, 로앤크라임에서 전문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크리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로앤크라임의 온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시고 이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